보통의 존재. 어느 보통의 존재. 누구나 자신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오르기 어려운 산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 그 깨달음을 25에 얻는다면 그건 바보 같은 일일 것이고 30이라 한들 속단이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40 언저리쯤 되면 반드시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몸부림도 쳐보고 온몸으로 거부도 해보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확인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 그 잔인한 일 말이다. 어릴 적 나는 꾸미고 감추는데 헌신적이었다. 외출을 할 때면 발걸음이 아무리 불편해도 신발 안쪽에 겹겹이 밑창을 쌓아 올려 키높이 운동화를 만들었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거주지는 시시때때로 바뀌었으며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모르는 것을 아는 척,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척 하느라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가리고 아닌 척하기 위해 들였던 많은 공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건 철이 들어서가 아니었다. 결국 있는 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감추기이자 꾸밈이라는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비로소 그 모든 컴플렉스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안다. 내 키는 크지 않다는 걸. 난 결코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난 잘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걸. 어쩌면 진작부터 알았을지 모른다. 다만 진짜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 우리 집 욕실에는 등이 2개 있다. 하나는 하얗고 밝은 빛을 내는 형광등으로 세면대 위에 거울 위쪽에 달려있고 또 하나는 욕조 위에 있는 은은한 노란빛 백열등이다. 그 2가지 불빛 속에 내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에 나는 욕실에 들어갈 때 결코 형광등을 켜는 법이 없었다. 선택은 언제나 백열등. 어느 날 습관처럼 켜왔던 백열등이 고장나 할 수 없이 형광등을 켠 적이 있었다. 그때 거울에 비친 처음 보는 내 모습. 노란 불빛이 늘 감춰주던 얼굴의 잡티와 얼룩덜룩한 피부색, 늘어난 주름이 그대로 드러나버린 내 얼굴에 나는 놀랐다. 대칭이 맞지 않는 눈과 양쪽 윤곽이 확연히 다른 턱선, 코의 뭉툭한 형태와 어딘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입모양까지.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찬찬히 들여다보기 꺼려질 정도로 보기 흉했다. 나는 곧 거울로부터 얼굴을 돌려 외면을 하고 말았다. 그리곤 생각했다. 저게 진짜 내 모습은 아닐 거야. 며칠이 지나 고장난 백열등의 전구를 새 것으로 갈아 낀 후 다시 한결 나아진 모습의 나를 보며 생각한다. 어떤 게 진짜 나일까? 나는 어떤 모습을 거울 삼아 살아야 할까? 누군가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사람의 인생이 공평한 지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뿐더러 귀하고 대접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날 때부터 하찮거나 혹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책들이 희망을 노래하고 거의 강요에 가까운 긍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이란 저마다 타고난 인격과 재능의 격차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각자 귀천이 분명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며 그에 따라 개개인의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꿈의 한계 또한 정해져 있다. 세상에 감춰진 진실이 이러할진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목도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희망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무섭다. 희망 이후의 세계가 두렵기 때문이다.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혹여 운 좋게 거기서 벗어났다 한들 함부로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세상엔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보다. 미련이 많은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다고 한다. 사람은 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 이만큼이구나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제명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 산다는 건 그저 약간의 안도감을 가지고 시내 대형 서점에 들러 책 한 권을 고르는 일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없는 것, 빚쟁이들의 빚 독촉 받을 일이 없는 것, 먹고 싶은 라면을 지금 내 손으로 끓여 먹을 수 있다는 하찮은 것들 뿐이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의 크기가 결코 작은 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체념에서 비롯된 행복이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 모든 욕망들을 어쩔 수 없이 꾹꾹 누르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영화에 일찌감치 백기를 든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자신에 대한 기만이 아닐까? 앨범 가장 보통의 존재의 주인공은 어느 날 자신이 보통의 존재임을 깨닫곤 몸서리친다. 그것은 섬뜩하리만치 무서운 자각이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자, 자신이 보통의 재능과 운명을 타고난 그야말로 보통의 존재라는 것도 알았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세월이 갈수록 나를 가려주던 백열등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음도 직시하게 된 지금.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나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나는 현실에 투항하게 될까? 누구든 위험한 희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자유가 있다.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안락과 정착을 꿈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일찍 자신에게 주어진 불리한 여건에 수긍하거나 운명을 거역하기 위한 노력을 쉽사리 포기한다면 하여 보통의 존재는 역시나 보통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야기의 결말이 조금은 허무하지 않을까? 주인공의 미래가 몹시도 궁금해진다.